ఖ్였습니다. 오늘은 3월 25일 아침에 있었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제발 좀 대비하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절실한 마음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3월 25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탄도미사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느냐보다는 왜 북한이 발사했는지 그 의도를 멋대로 추측하는 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다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2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는 등 강경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주체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사고해서 대응을 하는데 우리만 천하태평입니다. 이루어도 국가 안보가 보장된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북한이 발표한 사항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2기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 개량형 고체연료 발동기의 특성을 재확증했다. 또 적어도 활공도약형 비행 방식의 변칙적 궤도 특성을 재확증했다. 그리고 탄도 중량은 2.5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활공도약형 비행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불렸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도약을 해서 목표를 타격하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망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또 저는 탄두 중량을 어떻게 2.5톤까지 증대시켰는지 그리고도 600km를 날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50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5톤이면 핵무기를 몇 개를 실을 수 있는 그러한 탄두 중량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북한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를 했던 기존 KN-23,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장거리 대중량용으로 개량을 했고 이번에 시험 평가를 실시했으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실 이 신형 KN-23은 지난 1월 14일 열병식에서 사실 선보였습니다. 기존의 KN-23보다도 훨씬 더 커졌고 끝이 뾰족한 것으로 그때 드러났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시험 평가하고 성공한 겁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북한은 한반도 전역에 어디든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을 받지 않으면서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동시에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이번 미사일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일 정부 간의 대응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우선 발표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발표 3분 후에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발사 4시간 12분이 지난 다음에 공지했습니다. 평가의 경우 일본은 최초의 사거리 400km 정도, 고도 100km 미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은 사거리 450km, 고도 60km. 사거리에 있어서 일본이 조금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발표했기 때문이고 사거리의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정보력이 더 좋다. 근데 그 참 4시간 지나서 미국 도움을 받아서 발표하면서 그것으로 자랑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시간과 발표 내용입니다. 일본은 8시, 그러니까 발사 후 54분 후에 바로 스가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은 9시, 그러니까 100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그쳤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과 접근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탄도미사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과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냥 미사일이라고 말하고 발사에 깊은 우려를 한다. 그리고 관련 국가 협의해서 분석하겠다. 아무런 정책과 대응 방향이 없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한국을 병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북한한테
통일을 당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상황도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대처하는 것을 과연 정부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제1차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19시간 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준비된 내용을 읽는 식으로 신중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크게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유엔 결의안 1718호 위반이다. 이 1718호는 2006년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제1차 핵실험을 한 후에 유엔에서 부과한 겁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긴장 고조의 방향을 선택한다면 미국도 그에 맞도록 대응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교적 방책도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은 최종 상태가 비핵화라야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중하면서도 굉장히 숙고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아직 미국은 대북 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입장이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준비된 내용을 읽는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저는 허장성세가 없는 바이든이 더욱더 신뢰감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미국의 대북 정책의 방향은 대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일 것 같습니다. 지난 트럼프 정부가 엄벙덤벙대다가 다 버린 거죠. 바이든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한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우리 한국 정부 또 전문가들의 제갈공명 놀이입니다. 모두들 북한의 의도 분석에만 촉각을 내세웁니다. 그것도 아무 정보가 없이 그냥 자기 추측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다. 한미연합훈련에 항의하는 의도이다. 미국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북한 사업가 문철명을 인도받은 데 대한 항의다. 또 유엔에서 23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한 항의다. 자기들 나름대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막 거론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추측이고 때려잡는 거니까요. 정보는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하는 바람에 성능 계량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러한 의도를 주저리 열거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항이 전문가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국정원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기관이 필요가 없지요. 정보 수집하지 않고 그냥 추측으로 때려잡는데 대조적으로 일본 스가 총리한테 기자가 북한의 의도가 뭐냐고 묻자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게 정부다운 태도입니다.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이 제갈공명이고 싶은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이도 다 알아맞출 수 있고 그래야만 진정한 전문가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미사일 발사도 성능 계량입니다. 신형 KN-23을 시험 평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 중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게 있었습니까? 전부 성능 계량이었습니다. 6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수소폭탄 개발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2016년과 2017년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결국 ICBM에 준하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했잖아요. 다 성능 계량이죠. 결국 우리가 하는 건 이겁니다. 자의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이렇게 저렇게 분석한 후에 북한의 미사일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고 따라서 대비할 필요가 없다. 옛날에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하여튼 북한 미사일에 대비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참 기가 찬 결론이죠. 그래도 전반적인 한번 북한의 의도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정이지만 제가 생각하건대는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북한은 긴장을 고조하는 것이 그들에게 결국은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장을 고조해서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도 성공을 했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지금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미국은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오지만 결국은 긴장 완화를 한다면서 유화적인 방안을 채택하고 그러면 그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미국을 더욱 경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바는 편지 몇 장 보내니까 넘어오는 대통령이 있는 그 나라를 북한이 경시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슬프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은 한국은 북한의 어떤 행동 판단에 아무런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한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겁니다, 북한한테. 앞으로도 긴장을 고조시키겠지만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를 통해서 결국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북한은 이제 경제제재 해제 정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과 해국산 철수, 나아가서 한국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야 할 정부는 천하태평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대응 방향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을 뿐이죠. 당연히 북한 비핵화라는 몽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핵화할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계속 증강하고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또는 그 주변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핵 공유를 논의하고자 시작해야 됩니다. 당연히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해야 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계획은 연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미사일 정보에 대해서 공유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유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폐기는 안 됐습니다만 사실상 사문화돼서 사용하지 않는 거죠. 한국군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부터 시작해온 삼축 체계를 부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킬체인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려고 할 경우에 선제 타격해야지요. 그리고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력을 강화해서 공중에서 일부는 요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KNPR이 가장 중요한데요.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경우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는 바로 우리가 사살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무서워서 북한이 공격을 자제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핵민방위 즉 대피호 구축 등 총력 안보 태세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핵과 같은 여하치 심각하면서도 직접적인 위협을 앞에 두고 아무런 대비 태세도 강화하지 않는 것. 진짜 인류 역사상 희귀한 사례일 겁니다. 방법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성해서 정부한테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특히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른 친구들한테 이 상황을 냉정하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